제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민석 씨,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드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분들의 소비 습관을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30년간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은퇴 후에도 바꾸지 못한 특정 소비 습관들이 노후 자금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주범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경력이 재무상담 전문가이자 은퇴 설계 컨설턴트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년 넘게 수많은 은퇴자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우리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가 들어서도 반복하게 되는 잘못된 소비 습관들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시킨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나온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소비 패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부모님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나이 들어 반복하면 말년을 어렵게 만드는 5가지 소비 습관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70대 고객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분은 평생 고위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좋은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지셨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바꾸지 못하셨다는 거죠. 민석 선생,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꿔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5년 만에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을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제 경험상 은퇴자의 약 3명 중 1명은 소득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생활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형성된 브랜드 충성도는 나이가 들어도 쉽게 바뀌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고급 패션 브랜드, 명품 시계, 고가의 자동차. 이런 것들은 일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성취를 보상하는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은퇴 후에는 재정적 부담이 됩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죠.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고객님은 은퇴 후 5년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와 명품 구매를 줄이지 않아 예상했던 것보다 노후 자금을 2배나 빨리 소진하셨습니다. 결국 70대 중반에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죠. 여러분, 은퇴 후에는 실용성과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가 아닌 제품의 품질과 내구성을 보세요.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재정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와 조부모로서 자녀와 손주들에게 베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상담해 온 수많은 노년층 고객 중 상당수가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와 손주에게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 고객 중 한 분은 손주의 사립학교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연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성인 자녀의 주택구매 대출금을 위해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저축을 상당 부분 털어 쓰셨습니다. 물론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2아이의 아버지로서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재정적 안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를 돕는 것은 결국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고객들에게 조언하는 것은 산소 마스크 법칙입니다. 비행기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후 아이를 도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한 후에 가족을 도와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학회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의 약 45%가 자녀와 손주를 위한 지출로 인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예상보다 빨리 소진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노후 자금이 부족해져 결국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황과 한계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세요. 자녀들도 여러분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작은 선물이나 특별한 날의 지출로 사랑을 표현하되 큰 금액의 지원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가 결국은 자녀들에게도 큰 선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생활에는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뉴스 구독,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한두 개라면 큰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매달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제가 76세 고객님의 재정 상황을 분석했을 때 그분은 매달 15개가 넘는 디지털 구독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중 절반 이상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골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독서 모임 회비 등 실제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회원권들에 돈을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제 고객 중 한 분은 건강 문제로 더 이상 골프를 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비싼 골프 회원권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모든 구독 서비스와 회원권을 철저히 검토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고객들에게 항상 권장하는 방법은 3개월마다 모든 정기 지출 항목을 검토하고 실제로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60대 이상 가구는 매달 인지하지 못하는 구독료로 약 15만 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면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작은 금액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경우 자동 결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통장 내역을 살펴보고 모든 자동 결제 항목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는 즉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에는 드디어 그동안 미뤄두었던 여행을 떠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길 시간이 생깁니다. 이것은 물론 노후의 큰 즐거움 중 하나이지만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여행과 레저 활동은 노후 자금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만났던 65세 부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은퇴 직후 1년 동안 무려 5번의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 3년치로 계획했던 여행 예산을 1년 만에 모두 소진하고 말았죠. 결국 남은 20년 이상의 노후 생활 동안 여행에 대한 꿈을 크게 줄여야 했습니다. 여행과 레저 활동은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계획의 중요성입니다. 충동적인 결정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행과 레저 활동 예산을 세우고 그 범위 내에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고객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여행 펀드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은퇴 전부터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위한 별도의 자금을 마련해두고 그 한도 내에서만 사용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충동적인 결정으로 인해 기본 생활 자금을 침해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패키지 여행이 아닌 비수기를 이용한 합리적인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경험상 많은 은퇴자들이 여행사의 고급 패키지에 현혹되어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72세의 한 고객님은 은퇴 후 여행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컸던 나머지 매번 가장 비싼 여행 상품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분은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비용이 많이 든 호화로운 여행이 아니라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진정한 문화를 체험했던 소박한 여행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행과 취미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계획하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비 습관은 바로 주택과 관련된 불필요한 지출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너무 큰 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부부만 남았음에도 여전히 넓은 집을 유지하며 발생하는 관리비, 수리비, 재산세 등은 노후 자금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부부는 4개의 침실이 있는 큰 주택을 유지하면서 매년 약 2천만 원의 유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과 손주들이 방문할 때를 위해 라는 이유로 집을 줄이는 것을 거부했지만 실제로는 1년에 몇 번 안 되는 방문을 위해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죠. 둘째, 불필요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정과 편의를 위한 개선은 필요하지만 과시적인 인테리어나 트렌드를 따르기 위한 불필요한 리모델링은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제 고객 중 한 분은 은퇴 직후 전 재산의 15%를 들여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3년마다 주방과 욕실을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교체하셨다는 점입니다. 결국 10년 만에 예상했던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택 개조에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주택과 관련해서 제가 은퇴자들에게 항상 권하는 것은 다운사이징입니다.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집으로 이사하면 유지 비용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집의 자산 가치 차이만큼 추가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70대 부부는 큰 단독주택에서 관리가 편리한 아파트로 이사한 후 매년 약 800만 원의 관리비를 절약했고 주택 가격 차이로 생긴 2억 원의 추가 자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할 때는 필요와 욕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과 편의를 위한 개선은 필요한 투자지만 과시적이거나 트렌드를 따르기 위한 변화는 단지 욕구에 불과합니다. 은퇴 후에는 필요에 집중하여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이 들어 반복하면 말년이 꼬이게 되는 5가지 소비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습관적인 고가 브랜드 소비. 2. 자녀와 손주를 위한 과도한 지출. 3.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와 회원권. 4. 충동적인 여행과 레저 활동. 5. 불필요한 주택 관련 지출. 이 5가지 소비 습관은 제가 30년간 재무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은퇴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발견한 문제점들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노후 자금을 예상보다 빨리 소진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소비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재정 습관은 바로 명확한 예산 계획과 지출 추적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50-30-20 법칙입니다. 은퇴 후 소득의 50%는 필수 생활비인 주거, 식비, 의료비 등에, 30%는 취미와 여가 활동에, 그리고 20%는 비상금이나 미래를 위한 저축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연금이 2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은 기본 생활비로, 60만 원은 취미와 여가 활동에, 그리고 40만 원은 저축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추적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앱이나 프로그램이 있어 쉽게 가계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객들에게 최소 3개월 동안 모든 지출을 기록해 보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몰랐던 소비 패턴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 고객 중 한 분은 지출 추적을 시작한 후 매달 커피숍에서만 15만 원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금액이 연간으로는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분은 집에서 커피를 즐기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모든 지출을 세세하게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각 항목이 정말 여러분의 행복과 만족에 기여하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많은 지출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는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가치 중심 소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에 부합하는 곳에 돈을 쓰자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제 고객 중 한 분은 평생 좋은 옷과 액세서리에 돈을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완전히 버리라고 조언하는 대신 저는 그분에게 연간 패션 예산을 정해서 그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아이템에만 투자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돈을 옷에 쓰면서도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대신 정말 자신에게 의미 있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치 중심 소비의 핵심은 더 적게가 아니라 더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에 집중하여 지출하세요. 제가 상담했던 많은 은퇴자들은 노후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 건강, 새로운 경험,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소비 습관에도 반영한다면 더 적은 돈으로도 더 풍요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원칙은 유연성과 적응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건강 상태, 흥미, 우선순위는 계속 변합니다. 소비 습관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 고객 중 한 부부는 은퇴 초기에는 해외여행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지만 70대 중반이 되면서 건강 문제로 인해 장거리 여행이 힘들어졌습니다. 대신 그들은 예산의 일부를 가까운 곳으로의 짧은 여행과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고객님은 은퇴 초기에는 골프를 주요 취미로 삼았지만 관절 문제가 생기면서 골프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곧바로 골프 회원권을 정리하고 그 예산을 수영과 요가 같은 저강도 운동과 독서 모임 활동으로 전환했습니다. 유연성과 적응력의 핵심은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의 생활 방식과 취향을 고수하려고 하지만 이는 때로는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고객들에게 권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소비 패턴과 우선순위를 재평가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지출이 나의 현재 상황과 행복에 정말 기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고객들에게 권하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 5가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행동 전략 1. 한 달 살기 실험. 이것은 제가 은퇴를 앞둔 고객들에게 자주 권하는 방법입니다. 은퇴 후 예상되는 월 소득으로 한 달 동안 생활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월 연금이 200만 원이라면 한 달 동안 정확히 그 금액으로만 생활해 보세요. 이 실험을 통해 여러분은 실제 은퇴 생활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이 실험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발견하고 은퇴 후 생활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동 전략 2. 소비 일기 쓰기. 매일 모든 지출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출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만족과 행복을 주었는지도 함께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마셨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10점 만점에 몇 점의 만족을 주었는지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한 달 후 이 기록을 검토해 보면 어떤 지출이 진정한 가치와 만족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지출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행동 전략 3분기별 구독 서비스 정리. 3개월마다 한 번씩 모든 구독 서비스와 정기 지출 항목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실제로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그 가치가 비용을 정당화하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세요. 제 경험상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 과정에서 최소 2개에서 3개의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발견하고 해지합니다. 행동 전략 4. 24시간 룰 적용하기.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기 위해 24시간 룰을 적용해 보세요.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24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24시간 동안 많은 구매 욕구가 사라지곤 합니다. 제 고객들은 이 방법을 통해 충동 구매를 약 70% 줄였다고 보고했습니다. 행동 전략 5. 경험 투자하기.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경험에 투자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물건을 구매할 때보다 경험에 돈을 쓸 때 더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싼 경험만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과의 소박한 식사, 지역 공원에서의 피크닉, 친구들과의 보드게임 모임 등 비용이 적게 드는 경험도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간 수많은 은퇴자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은 이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반영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 이상 활발한 소득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선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제가 만났던 가장 행복한 노년층은 물질적 풍요보다 내적 만족과 의미 있는 관계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정적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창의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객 중 한 분이 하셨던 말씀을 공유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민석 씨, 내가 8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행복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 있다는 것이요. 적게 소유하고 많이 경험하고 깊이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여.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비 습관이나 노후 준비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다양한 주제로 매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